자, 원의 방정식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요거 친구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원방 안 들어가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원방 들어가죠. 배명도 들어가고. 자, 교재 맨 앞으로 가서 맨 앞은 아니다. 원의 방정식. 내용은 좀 많은데 좀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래도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거든. 근데 물론 난이도는 조금 높은 게 맞아. 이게 우리가 맨날 직선류나 점이나 이런 것들만 다루다가 갑자기 원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런데 원도 그놈의 일부야. 우리 유리함수도 배웠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요런 놈들하고 같은 놈이야. 자, 이렇게 원. 일반적인 다항함수의 형태가 아니라 뭐 얘도 마찬가지지. y는 x분의 1 이런 식의 형태고 y는 루트 x 이런 형태고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다항함수의 형태에서는 벗어나는 초월함수라고 하는 형태거든.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지. 근데 사실 기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수식 말고 기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문제를 접근해서 푸는 데까지는 괜찮다. 근데 문제 읽고 나서 이해를 하는 영역에서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해, 원이. 그리고 원은 마찬가지로 뒤에서 우리가 뭐 수투를 하거나 미적분을 하거나 할 때도 원은 계속 나와. 이 형태 자체가. 그래서 일단 잘 들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좀 잘하고 지나가야 나중에 가서도 어려움을 좀 덜 느낄 거다. 원은 정의 자체가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점, 요게 중심이 될 것이고 컴퍼스에다가 원 그렸던 거 한번 생각해봐. 컴퍼스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 그렸잖아. 그래서 이 점이 중심이 될 거고 같은 거리라는 이 내용이 이게 반지름이 될 거야.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놨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요걸 원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A, B라고 놓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X, Y라고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얘네 둘 사이의 거리,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 점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그 일정한 값이 반지름으로서 R로 쓰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깔끔하게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렇게 생긴 형태가 만들어지지. 완전히 정의에 의해서 나타난 형태야. 요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 원리를 알았다면은 당연히 중심 좌표가 A, B였는데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점의 좌표를 빼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빼서 만들어 놓은 요 놈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를 안다면 이것만 보고도 중심 좌표가 얼마인지를 알게 될 수 있지. 즉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 A 그리고 여기를 0으로 만드는 y값 B. 그래서 요게 바로 중심 좌표가 되고 여기 들어가 있는 요 놈 요거 좀 주의 좀 해라. 이거 맨날 내가 주의하라 그러는데도 맨날 틀린 사람들이 있어. 여기에 4라고 쓰여져 있으면 반지름은 2야. 여기 4라고 쓰여져 있으면 여기 4라고 쓰여져 있는데 반지름이 4라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반지름의 제곱자리구나 라는 거는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왜? 제곱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을 원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를 제곱을 하면 얘를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지. 는 0의 형태로.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어차피 a, b, r 다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어차피 모르는 값들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그냥 ax 그냥 by 그리고 뭐 a제곱 b제곱 r제곱 뭐 이거 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상수항 c로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식을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그냥 전개해서 나타낸 식을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가 나오는 빈도가 거의 1대1로 비슷하니까 얘도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되고 얘도 어떤 놈인지 알아야 되지. 하지만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는 표준형이란 말이야. 중심 좌표가 얼마인지 눈으로 확인 가능하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걸 처음에는 좀 웬만하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또 해주면 좋다. 2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꼭지점, 완제 플러스 알파의 형태로 꼭지점을 나타내고 축도 찾아내고 그래프의 모양도 찾아내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원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이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이 형태로 좀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의 일반형과 표준형, 원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원이 그렇다면 x제곱하고 y제곱만 있으면 그냥 원이 될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2y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을 때 얘도 원인가?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을 때도 원인가? 를 살펴본다면 원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이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x제곱하고 y제곱하고 개수가 같아야 돼. 1이든 2든 3이든 간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얘네 둘을 이렇게 약분을 시켜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같아야 한다. 이거 필요충분 조건이고요. 두 번째, 얘를 완제 더하기 완제 형태로 만들었을 때 오른쪽 끝에 남아있는 요 네모값 있지? 요 네모값이 반지름의 제곱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완제 표준형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반지름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원이 만들어지는 거지. 허수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고 있어야지만 이걸 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원의 결정 조건이야. 다음 중 원이 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뭐면지 알겠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은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네를 완제 형태로 만들어 놨을 때 이쪽 끝에 남아있는 애가 양수인지도 확인하고 그렇다면 얘는 필연적으로 원이 된다. 이게 원의 결정 조건이야. 근데 거기 봐보면은 2번에 막 반지름의 길이에서 막 루트 막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 막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보이지? 이거 심지어 나도 안 외웠음.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완제 형태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형태 외울 필요 없다. 근데 문제를 1초 정도, 2초 정도 빨리 풀고 싶다면 외워. 근데 외워봤자 큰 의미는 없는 거 알지, 얘들아? 외워서 100% 활용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외웠는데 99%면 그 1%가 시험 때 나타날 수도 있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럼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말고 이런 정의, 원리, 이런 것만 조금 인지를 하고 있자, 정확하게. 자, 다음에 원이 이제 어딘가에 접하는 특이한 원들이 만들어질 거야. 첫 번째로는 X축에 접하는 원.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건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X축에 접하는 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X축에 접하는 원을 만들어냈을 때의 의미거든. 중심 좌표를 그냥 A, B라고 잡는 거야. 이게 뭐 여기 있어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잡지 말고 그냥 A, B 다 잡으면 돼. 다 잡아놓고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중심이 A, B니까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 형태로 무조건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근데 이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반지름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반지름을 R이라는 문자 대신에 다른 문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 이유는 뭐냐?
얘가 지금 이렇게 접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3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접하는 선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3-2에서 배웠음. 원에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려져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무조건 수직일 때. 이걸 법선이라고 하거든. 근데 뭐 이름은 빠졌지만 뭐 하여튼 수직으로 만났을 때 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뭐랑 똑같으냐면 이 반지름의 좌표의 절대값과 같아요. 얘가 양수면 그냥 이 값이 그대로 쓰이는 거고 여기 점의 좌표를 a, b라고 놨으면 여기가 지금 b의 좌표랑 관련 있는 값인 거잖아. y 좌표랑. 근데 이 y 좌표 얘는 지금 여기서 음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절대값만 씌워주면 돼. 그래서 뭐라 하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x축에 접할 때는 y 좌표가 반지름이 됨.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왜냐고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b건 b건 간에 제곱을 해서 반지름의 제곱으로 나타낼 거니까. 그러니까 a, b, b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지. 됐지? 서연아, 너 오늘 어디 놀러 간다 그러지 않았냐? 너 어디 놀러 간다 그러지 않았니? 아닌가? 나 오늘 너 어디 놀러 간다는 줄 알고 이따가 출석으로 다시 바꿔놓을게. 나 결석으로 해놨는데.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 X축에 접할 때 그림 하나 그려보면 중심 좌표에 대해서 Y좌표가 갖고 있는 것이 반지름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B가 아니라 그냥 Y좌표가 반지름의 역할을 한다. 그럼 미지수가 A, B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조건이 두 개만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거랑 같은 원리로 두 번째는 Y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그럼 Y축에 접할 때니까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질 때 Y축에 접하는 원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심 좌표를 A, B라고 그냥 잡으면 돼. 그럼 A, B로 잡으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까지는 그냥 쓸 수 있어요. 중심 좌표가 A, B니까. 근데 여기까지 써놨을 때 얘도 마찬가지야. 반지름을 한번 찾아봐. 반지름을 찾아보면 요게 지금 반지름이란 말이야. Y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요 길이가 A란 말이지. 물론 여기 있으면 또다시 요게 지금 마이너스 A가 돼야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건데 상관없다. 여기가 결국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거나 A의 제곱이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Y축에 접할 때는 X좌표가 반지름과 관련 있는 값이다 라는 거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 세 번째, 얘는 조금 중요하다. 얘는 조금 중요해.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야. 그럼 동시에 접한다는 게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다고. 자, 원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마찬가지야. 여기 중심 좌표를 A, B라고 놓으면 돼. 그런데 여기 A, B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니까 여기랑 여기랑 지금 길이가 똑같거든? 그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걸 B라고 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 A라고 놓으면 돼. A, A라고 놓으면 돼. 그래서 다른 데도 똑같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중심 좌표 A, A라고 놓으면 돼. A가 음수로 나올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런 데를 살펴보면 여기 길이가 똑같아서 중심 좌표를 A, A라고 놓으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여기가 2사분면이고 여기가 4사분면인데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X하고 Y의 부호가 다른 지점이야. 풀 마인되고 마풀인 지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 좌표를 딱 찍었을 때 나오는 이 점도 필연적으로 둘의 부호가 달라야 돼. X하고 Y가 부호가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A, A라고 놓을 수가 없어. 여기는 A, 마이너스 A라고 놔야 돼.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 A라고 놔도 돼.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B의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대해서는 X하고 Y의 부호가 똑같으니까 그냥 X-A의 제곱에 Y-A의 제곱으로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반지름은 잠깐만 여기 왜 B가 됐지? 만들어졌을 때 반지름은 똑같아. 이게 A잖아. 이것도 A고 똑같다고. 그래서 그냥 A제곱. 물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a 제곱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의미는 없다. 어차피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별표 친 이유 하나 뭐냐? 1, 3, 4분면에 대해서는 x, y의 부호가 같은 지역이니까 중심 부호가 똑같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 4, 4분면에 대해서는 중심 좌표의 부호가 서로 다를 거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로 들어가서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 반지름은 a인 거 변함없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원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진짜 이제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냥 좌표 하나 그려놓고 y축에 접합니다. 그럼 y축에 접하는 거 하나 그리면 돼. 그래놓고 여기다가 a, b 중심 잡고 반지름 a라는 거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 만드는 거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으면은 답도 없다. 제발 그림 한번 그려놓고 뭔가 체크를 해라. 이런 뜻. 다음 내용. 이제는 원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원이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도 있을 수 있어. 더 이상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는 없어.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거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원하고 직선하고 안 만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판단하는 것도 기하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수식으로 판단하는 두 종류가 있어. 근데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무조건 기하적인 방법으로 이 원의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자, 보시면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는 거지.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랑 비교를 하냐면 반지름하고 한번 비교를 하는 거지. 반지름.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첫 번째, 이거 봐봐. 누가 더 커? 무조건. 얘가 더 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커.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거야, 직선이 반지름보다. 그러니까 안 만나겠지. 요 경우는 D하고 R하고 같음. 딱 접하고 있으니까 반지름이나 거리나 서로 똑같음. 세 번째는 D하고 R하고 비교를 해보면 R이 더 길어. 왜냐하면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R이 빗변이 되는 거거든. 이게 제일 길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야.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당연히 체크하는 방법이 있지. 수식으로 체크하는 거야. 어떻게 체크가 되냐?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 원에다가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를 연립시키는 거거든. 지금 원하고 직선하고 어떤 식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을 연립시키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을 연립시켜버리면 지민아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얘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ax 플러스 b의 제곱은 r제곱 요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이 형태가 바로 뭐야?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럼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다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실근이 두 개란 소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중근이란 소리고 안 만나는 건 허근이 두 개란 소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냐, 판별식이 0이냐,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이걸로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지. 그런데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에서도 겪어봤지만 실제로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 연립을 하면 무조건 2차 방정식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완벽한 형태의 2차 방정식이 아니라고. 그냥 내가 편의상 계산을 하기 위해서 2차를 만들어서 푸는 거지 항상 이렇게 풀었을 때 알파 값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 뭔가 얘가 2차 방정식이 아니었으니까 유리함수와 직선의 어떤 특징에 의해서 생기는 다른 무언가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된다 그랬잖아. 같은 이유야.
얘도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실제로는. 원하고 직선하고 연립을 하다 보니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 형태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 뿐이지 완벽한 2차 방정식의 형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 기하적인 방법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 직관적이고 눈에 잘 보이고.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또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 진짜 할 말 없는 거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요걸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불필요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갑자기 문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안 떠올라. 그럼 방법이 없지.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러니까 방법이 판별식을 까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방법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이제 원에서 원을 하나 더 늘려볼게요.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 원이 이렇게 안 만남. 원이 이렇게 밖에서 한 점에서 만남.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남. 원이 이렇게 안에서 한 점에서 만남. 원이 안에서 안 만남. 이런 식으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지. 뭐 더 있으면 더 해보면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어차피 이 5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물어보진 않아. 원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원이 안 만날 때,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가지 경우씩밖에 문제에서 안 물어보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시작을 하면 된다고. 얘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자, 봐보면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도 결국에는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점점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이걸로 비교를 해주는 거야. 원과 직선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를 했잖아. 똑같아. 기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보시면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 자, 여기까지가 R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R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네 둘이 안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긴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딱 해봤을 때 그냥 눈에 보인다고. 반지름 두 개 더한 것보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더 머니까.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네들을 판단한다라는 거를 차라리 이걸 외우는 게 낫지. 이 5개를 다 외우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원이 밖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을 때는 중심부터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 R1과 R2를 더한 값이 서로 똑같다는 뜻이야. 당연한 얘기지.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됨. 세 번째로는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연결한 것과 반지름 R1, 반지름 R2를 비교해보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것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니까. 두 개 더한 것보다 하나는 작아야 된다. 근데 저기 뭔가 하나가 추가가 될 거야. 일단 기둘. 자, 다음. 안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을 때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단 말이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에서 반지름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져?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빼잖아.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똑같음.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똑같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같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랑 얘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 하나,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 하나를 비교를 해봐. 작은 원의 반지름 하나를 비교를 해봐. 무슨 일이 벌어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큰 거에서 반지름 작은 거 뺀 거보다 더 작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맞아? 반지름에서 반지름 뺀 거는 이거랑 이거임.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합친 길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더 작겠지.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여기 이게 추가가 됨. 반지름 큰 거에서 반지름 작은 거 뺀 거보다는 크다는 게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상태에서 점점 원이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어. 계속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만들어지냐면 원이 안에서 한 점에서 접하고 있을 때 요 순간이 만들어진다고? 요게 반지름 빼기 반지름이란 말이야. 맞니? 그거보다는 어때 하겠어? 당연히 커야겠지. 반지름 빼기 반지름이 같은 그 경우보다는 살짝이라도 커야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걸치면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원과 원의 위치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제발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어차피 5개 안 물어보니까 하나에 물어보는 문제 하나만 그림 그려놓고 반지름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서 그 범위를 좀 체크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원과 원 사이의 관계. 자, 다음 원과 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원이 이렇게 있고 요 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 봐보면 이렇게 생긴 이 원에도 있고 이 원에도 있는 직선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이 직선의 의미가 뭐냐면은 현이긴 현인데 이 원에서도 현이고 요 원에서도 현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현이라고 불러? 이거를 공통현이라고 부르고,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야. 되게 간단해. 되게 간단해. 공통현의 방정식은 무조건 현 자체가 선분이기 때문에 직선의 형태야. 그럼 이 직선의 형태를 뭘로 찾을 거냐? 간단합니다. 그냥 원 빼기 원 하세요. 원 빼기 원 해버리면 직선 하나 나와요. 왜냐하면 이 원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하고 있는 놈일 거고, 빼기 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블라블라 하고 있는 놈일 거란 말이지. 그럼 얘네들이 빼버리면 이렇게 사라지면서 남는 게 몇 차만 남아? 1차 이하만 남는다고. 이 남아있는 이 1차 이하의 의미가 다시 연립을 하면 결론적으로 얘랑 관련 있는 무언가가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연립을 했더니 직선이 나왔어. 얘랑 관련 있는 직선은 얘밖에 없다고.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어떻게 한다고? 원 빼기 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이어서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공통현의 길이 무조건 있잖아. 원에서 나오는 길이 형태들은 대부분이 다 뭘로 풀리냐면은 다 피타고라스로 풀려. 공통현의 길이는 그냥 웬만하면 다 피타고라스로 풀려. 이거 공통현 플러스 그냥 현까지도 포함이다, 얘들아.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에서 공통현을 만들었어. 그럼 이 공통현을 구하기 위해서 이 원의 중심에서, 잘 보세요.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왜? 이 직선 알거든? 원 2개 빼면 되니까. 공통현의 방정식.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하나 구해주고, 그 다음에 원에서 알고 있는 거는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면 그냥 뭐가 만들어져? 직각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요 안에서 피타고라스를 사용하면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이 길이를 알려주면 피타고라스 써서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2개만 알려주면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남은 거 하나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조심해야 될 거, 공통현의 길이는 항상 곱하기 2. 이거 까먹지 마세요. 곱하기 2. 여기 길이가 3이면 여기 길이는 6이야. 그러니까 3만 구해놓고 답 구했다 신난다 하고 체크하지 마시고 곱하기 2에서 공통현의 길이를 좀 구해주면 좋겠음. 공통현의 길이고, 다음에 또 뭐 있죠? 공통현의 길이까지 했죠. 이번에는 원과 원의 교점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원. 자, 원과 원의 교점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원이야.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보면은 교점이 생겨요. 이 2개가. 자, 얘기를 할게요. 원에서 교점을 직접적으로 찾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 점의 좌표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없고요. 없는 상태에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래.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도 원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원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원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원을 만들 수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원을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원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원은요. 원 이렇게 써야겠다. 원 플러스 k 곱하기 1은 0. 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저 k 값의 의미가 뭐냐면은 원 두 개를 연립하겠다는 소리야. 우리가 연립할 때 알잖아. x제곱 플러스 2y는 4, 뭐 3x 플러스 y는 2.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연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2배를 해서 하잖아. 이 2배라는 게 여기다가 k배를 해서 둘이 연립을 하잖아. 근데 이 원이 무슨 원인지 모르니까 모르는 값 k배를 하고 두 원을 정리하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문제에서 보통 점 하나를 줘요. 점 A, B 이런 식으로 하나를 준다고. 그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K값도 구할 수 있어. 그럼 원이 완성이 돼. 알았지? K배를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라. 물론 여기서 K는 얼마가 되면 안 되냐?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돼.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얘가 됨. 1 빼기 1이 되니까. 직선이 만들어져. 그래서 안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인 것만 제외하고 K값은 아무거나 다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1 더하기 K배의 1은 0 해놓고 K값을 찾는 거로 주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좀 특이한 경우 가장 작은 원은 뭐냐면 이거야. 만나는 교점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게 가장 작은 원이다. 교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 이게 가장 작은 원이니까 이 원의 넓이는 뭘로 구해? 얘로 구하면 돼.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서 요걸 반지름으로 사용해서 원 하나 만들어내면 이게 제일 작은 원이야. 그러니까 그거 알아놓고 따로. 또 뭐 해야 되냐? 또 뭐 해야 되지? 원의 공통 접선. 원이 있어. 이렇게 원도 하나 더 있음. 자, 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자, 보시면요. 이 원과 이 원의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 있어. 이게 공통 외접선임. 밖에서 만난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면 안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접하게. 이거는 내접선이야. 그럼 공통 외접선과 내접선, 류 이런 놈들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단순함, 반지름 두 개 이용하시고 그리고 내가 말했지. 대부분의 길이를 구하는 건 다 피타고라스로 한다고. 이거 피타야. 반지름 두 개 이용하시고 피타를 이용해서 구한다. 자, 봐봐. 첫 번째 원에서 중심에서 여기다가 선 하나 그으면 반지름 하나 이용할 거고 두 번째 원 중심에서 여기다 선 하나 그으면 반지름 하나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점과 점을 연결시키면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갖다 수선을 내려버리면 여기에 직각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세요란 말이야. 접선의 길이.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감? 큰 원에서 작은 원 뺀 거 길이가 들어가고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길이가 들어가고 여기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들어가고 그렇다면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길이를 구한다는 건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내서 피타고라스로 구하라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내가 알려주는 방법이지만 이게 그냥 니네가 그림 그리면 당연히 이거 못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지를 계속 고민을 하라고. 그 다음에 내접선의 경우, 자, 요 내접선에 관련된 경우야. 자, 내접선. 자, 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건가? 똑같아.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가 반지름 하나,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가 반지름 하나, 점과 점 연결. 그럼 뭔가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려면 둘 중에 아무 데나 한쪽 연장시키고 남은 쪽에서 수선으로 꽂으라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짧은 거 반지름에서 긴 거 반지름을 더한 값이랑 똑같은 거고 짧은 원의 반지름, 긴 원의 반지름 더한 값과 마찬가지고 그럼 얘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얘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지. 이 길이가 무슨 길이랑 똑같아?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법 자체는 이런 거고 그냥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이 무조건 나와야겠구나. 이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다 했나 대충? 띵띵띵띵띵 띵.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더 추가되는 내용들도 있어. 하나만 더 하고 얘기하자. 하나만 더 할게. 이것도 좀 특이한 경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이건 어떤 걸 주는 거냐면 점 2개 플러스 b를 줄 때 어떻게 원을 만들 거냐에 관련된 얘기예요. 점 2개 플러스 b를 줄 때.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 b에 대한 내분점 하나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b에 대한 외분점 하나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 2개를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 점 2개를 줬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 하나 찾아주시고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하나를 찾아주시면 이 점 2개가 지름의 양 끝점이 돼요. 그래서 이 점 2개가 내분점 하나와 외분점 하나가 지름의 양 끝점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그러니까 이 점 구할 수 있지? 이 점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가운데 값도 구할 수 있지? 중점이니까. 그럼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지? 그게 반지름이고. 그러면 이 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아폴로니우스 원에서 나오는 두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잘 들어. 첫 번째로는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물어보는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각이 최대가 될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뭐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요 놈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될 때니까 언제 사용이 되냐? 이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 넓이가 최대 넓이임. 즉, 넓이는요. 밑변은 고정이란 말이야. 근데 밑변은 고정인데 높이는 내 맘대로 변형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냥 이 높이를 반지름으로 사용을 하면 무조건 최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지? 밑변은 고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 길이는 고정. 근데 여기에다가 점을 막 찍어. 그래서 막 이런 삼각형 만들어낼 수 있음. 그럼 이런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삼각형 중에 가장 넓이가 넓은 거는 반지름을 높이로 사용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넓다. 두 번째, 각이 최대가 될 때. 각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면 접할 때야. 접할 때. 각이 최대가 될 때는 여기에서 이 원에 이렇게 접할 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각이 최대가 돼요. 여기가 맥스 값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넓이를 구했을 때에 들어간 이 선이 접선은 아니란 말이야. 여기 보면 뚫고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가 될 때랑 각이 최대가 될 때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각이 최대가 될 때. 아시겠죠? 각이 최대가 될 때. 접할 때.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 특징만 보시면 됩니다. 점 2개 B 하나를 줘요. 점 2개 B 하나를 줬으면 그 점 2개 가지고 내분점 하나 찾고 외분점 하나 찾아서 그 양쪽 끝을 원의 지름으로 생각을 하고 원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요 놈들이다. 요 놈들. 넓이가 최대가 될 땐 반지름 이용해주고 각이 최대가 될 땐 접할 때를 찾아주면 된다. 그럼 이 접할 때 뭐로 찾아주면 돼? 이거 잘못 그렸구나. 접할 때 뭐로 찾으면 돼? 이걸로 찾으면 돼.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선 그으면 수직이니까 또 뭐로 찾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찾는 거지. 알았지? 반지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 넓이 최대. 아니 각의 최대.
자, 그래서 기본적인 원에 대한 얘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접선에 관련된 얘기 3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접선. 되게 중요한 파트다. 원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다. 원과 접선. 원이 있을 때 접선에 관련된 얘기야.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원 위의 한 점을 줬을 때입니다. 원 위의 한 점. 자, 여기다 이렇게 점 하나를 주는 거야. A, B 이렇게. A, B 이렇게 주면 여기서 접선을 그어봐.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잘 들으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원이야. 잘 들어. 어떻게 하냐면 x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y도 2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주시고요.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 점을 각각 하나씩만 xy에다 대입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식이 ax 플러스 by는 r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접선이 바로 얘를 의미한다. 알았지? x 2개, y 2개이기 때문에 하나씩 쪼개서 대입시켜 주면 된다. 근데 이놈이 이 형태가 아니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의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이 점의 좌표 주겠지. p, q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개씩 되어져 있으니까 쪼개요. 쪼개. 이렇게. 이렇게 쪼개놓고 마찬가지로 점을 각각 하나씩만 대입시켜 주세요. 하나씩만.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지? p-a의 x-a 플러스 q-b의 y-b는 r제곱.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직선이 바로 저 직선을 의미한다. 되겠죠? 증명은 따로 안 할게. 증명할 거면 미분으로 증명해야 돼서 그냥 대충 그냥 안 할게. 자, 그래서 얘 그냥 원 위에 한 점 주어져 있으면 쪼개, 대입. 그럼 끝. 쪼개, 대입, 끝. 두 번째. 기울기를 알려줄 때. 기울기를 알려줄 때 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공식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이 공식은. 그러니까 원이 중심이 0,0일 때, 이동 안 했을 때, 서연아, 이동 안 했을 때. 자, 어떻게 하냐면요. 얘 기울기를 m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공식에다 대입합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여기다 그냥 이렇게 대입. 그냥 대입하세요, 대입. 기울기를 알려주면. 그리고 내가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는 여기 옆에서 3번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해줄게. 자,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이거 이 상태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공식이라고. 그럼 선생님 공식이 반쪽짜리인데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봐. 이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인데서 기울기가 m인 직선, 접선을 찾으세요 라고 준다면 그냥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행동은요. 그냥 이거 쓰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중심이 그냥 0,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요거 쓰시면 됩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써놓고 이게 뭔데? 얘랑 비교하면은 이게 뭔데? 평행이동한 거 아니야?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a만큼 b만큼 평행이동 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평행이동 된 거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y는 m 괄호 열고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냥 0,02라는 놈으로 그냥 사용을 해서 써버리고 그 다음에 중심 좌표가 a, b로 바뀌었다는 건 평행 이동을 무조건 했다는 소리니까 그 이동한 만큼 이 직선도 옮겨주시면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식은 좀 암기를 해놔라.
마지막으로 3번. 이제 마지막 3번.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밖에 이렇게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필연적으로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접선은 무조건 2개가 생깁니다. 무조건 2개예요. 무조건 2개. 이 무조건 2개 생기는 요 놈을 어떻게 할 건가? 간단해.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 여기 점을 A, B라고 주면 A, B를 지나는 첫 번째 직선 만들 수 있죠. 이 직선을 만드세요. Y는 기울기 M, X는 A를 지나고 Y는 B를 지난다. 직선 만들 수 있겠죠. 이 직선을 만들었을 때 두 번째, 하필이면 이 직선이 뭐였냐면 이게 접선이 된 거야. 이게 접선이 됐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접할 때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래서 요 식을 한번 만들어주는 거야. D는 R이라는 식 한번 만들어주는 거야. 자, 볼게요. 요 직선이 mx 마이너스 ma 플러스 b 마이너스 y는 0.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 그냥 0,0이라고 할게. 0,0 사이에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0 때려 넣으면 m 마이너스 m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아? 0 때려 넣으면 얘가 반지름과 같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절대값 마이너스 ma 플러스 b는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만들어지고 얘가 마이너스 m 플러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로 만들어진다고. 여기까지 되겠음?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최종식을 b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m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b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으로 3번 y는 m x 마이너스 a b 대신에 얘 대입할 거니까 플러스 m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y는 m x 마이너스 ma 플러스 ma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보면 지금 얘랑 공식이 똑같은 거 보임? 여기 뒤에 왜 rm 제곱 플러스 1이 왜 들어가냐면 여기 이게 왜 들어가냐면 어딨어? 이게 왜 들어가냐면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공식 때문에 이 공식 원의 중심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이것 때문에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 밖에 한 점을 만들 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근데 특이한 경우 하나만 알려줄게. 특이한 경우 잘 들으세요. 원이 있어.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이게 수직으로 만나? 이럴 때는 뭐 이용하는 거냐면 정사각형 이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 길이 같고 여기 길이 같으니까 여기 길이도 같고 여기 길이도 같아. 정사각형 이용해 주면 돼. 그럼 정사각형에서 뭘 이용할 건데요? 뭘 이용해? 이거 길이 루트 2 여기 길이 1 1대 1대 루트 2 b 이용해 주면 된다고. 요 b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는 미지수 값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수직이었다. 그렇다면은 뭐 이용한다? 정사각형 1대 1대 루트 2짜리를 한번 이용해서 그냥 문제 풀면 깔끔하게 풀린다. 그리고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더. 얘를 풀다 보면은 m 값이
한 개만 나오는 경우가 있음. m값이 한 개만 나오는 경우. 그럼 m값이 한 개만 나오면 직선이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내가 원 밖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접선 2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m값이 한 개만 나와. 이건 어떤 경우야? 이건 이런 경우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안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m값이 하나만 나온다. 그래서 하나만 적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플러스 x가 얼마인지까지 적어줘야지만 된다. 이게 얼마인지, 이것도 직선이니까. x는 뭐 1이다. 이것도 접선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적어줘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지? 또 주의해야 될 점 또 있음. 하나 더, 마지막. 이게 다 풀었더니 야 이렇게 나왔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m 값이 2인 거밖에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m 0도 포함이야.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수분해되면 0하고 2를 잘 찾는데 m제곱 마이너스 2m은 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m을 이렇게 약분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야. m 함부로 약분시키면 안 돼. m 0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m은 0이고 2가 나와.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점 하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 0짜리랑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2개다. 무조건 2개야. 그러니까 하나만 답이 나왔어. 그럼 뭔가 어디서 틀린 거야. 분명히 찾아야 돼. 그게 어디서 틀렸는지를. 자, 그래서 원의 접선에 관련된 얘기 3가지까지 해서 끝났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수투로 갔을 때에 2차, 3차, 4차 방정식의 접선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잘 체크해 놓고 그때도 가서 3가지 형태로 표현을 할 거니까 접선 만드는 것까지.